통일부의 이선아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선아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발표를 저도 들었고, 이제 이선아 기자는 현장에서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도 자꾸 얘기하지만 사실상 공단 폐쇄까지 정부가 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정부는 언론에 대해서 잠정 중단이다, 전면 중단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 잠정 중단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면 중단이라는 표현을 정부가 먼저 썼습니다. 사실상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13년 당시에는 언제든 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였는데요.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공단을 재가동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사실상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공단을 다시 돌릴 거라는 말이라서 사실상 재가동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선아 기자,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 그 개성공단이 중단이 될 때도 이선아 기자가 통일부를 출입하면서 그때 당시 내용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이 훨씬 더 발언이 강경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잠정이라는 말을 꼭 붙여달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폐쇄를 검토하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 당국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당시에도 아주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개성공단에 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는 조치, 단전 단수 조치까지도 사실상 검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기업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요. 2013년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정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을 닫고 다른 곳에 공장을 마련하길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정부가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알아봐 준다는 이런 정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공단에서 아예 철수하더라도 막지 않겠다는 걸로 2013년 잠정 중단 때와는 달라진 정부 입장이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 정부의 이번에 의지가 대단하다, 강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철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오늘까지는 개성공단도 설을 맞아서 연휴 기간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조업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오늘 정부의 이런 조치 때문에 다시 생산 인력이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인력이 언제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무기한 이 잠정 중단이 된 건데요. 지금 사실 연휴에는 개성공단에 180여 명의 우리 인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인력은 일부는 그대로 남아서 철수 절차를 당장 내일부터 준비를 하게 되고 또 내일 일부 50여 명이 오전에 개성공단으로 들어가서 또 철수 준비에 추가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내일부터 다시 생산 인력들이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무기한으로 생산 활동이 중단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철수 방식과 일정 등을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북측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느냐입니다. 2013년에도 사실 임금 문제 같은 것이 해결이 안 돼서 이 협의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또 마지막까지 우리 인력들이 여러 명 남아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은 신속하게 북측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인력과 빼낼 수 있는 시설들을 모두 빼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선아 기자 말을 듣다가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요. 단전 단수 부분인데요. 거기가 개성이지 않습니까? 북한 지역. 그러니까 전기와 그렇습니다. 물을 지금 어디서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개성 시내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주변에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 단수가 중요한 문제인 것은 개성공단에서 쓰는 물과 이 전기가 개성 시내 일반 주민들이 사는 개성 시내의 일반 그런 주택가나 그런 상업시설 이런 곳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2013년에 개성공단을 중단했을 때도 이 단전 단수는 마지막 카드로서 꺼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부가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개성공단으로 가는 전기와 수도까지도 모두 끊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의 덕을 보고 있는 이런 개성 주민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수환 기자 말씀대로라면 단전 단수는 단순히 공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북한 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조치다라는 건데요. 이번 공단 폐쇄 조치로 우리 124개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오늘 면담에서 어떤 대안을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일단 지난 2013년의 사례가 아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기준을 세워서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일부뿐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또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된 기관들이 모두 나서서 범정부 합동 대책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남북경제협력보험금으로 손해를 메꿔주고 또 대출 지원과 세제 혜택 같은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개성공단에서 나오더라도 정부가 말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피해를 보상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이선아입니다.